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23년에 개장한 양키 스타디움은 1973년 10월부터 1976년 3월까지 무려 30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에 양키스는 1974년, 1975년 2년 동안 매치 쉐이 스타디움에서 새빵살이를 하게 됩니다. 1976년에 돌아온 양키 스타디움의 가장 큰 변화는 수용 규모를 6만 7천석에서 5만 4천석으로 줄이고 118개의 기둥을 없앤 거였습니다. 그리고 데스밸리로 불린 좌중간 펜스를 8m 앞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측 펜스가 짧더라도 좌중간이 대단히 깊었던 양키 스타디움은 진정한 타자들의 구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좌타자 베이브 루스, 루게릭, 로저 메리스, 스위치터였던 미키 맨틀과 달리 우타자인 조 디마지오는 깊은 좌중간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구장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깊은 좌중간으로 인해 디마지오의 중견수 수비는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923년에 지어진 양키 스타디움을 양키 스타디움 더 퍼스트, 1976년에 리모델링된 구장을 양키 스타디움 더 세컨드, 2009년에 새로 지어진 구장을 양키 스타디움 더 서드로 부르는데요. 현재 양키 스타디움은 백스톱의 길이가 줄어든 걸 제외하면 리모델링된 양키 스타디움과 완전히 똑같은 필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우측 펜스와 줄어들긴 했지만 깊은 좌중간으로 인해 양키 스타디움은 좌타자에게 유리하고 우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 됐으며 그로 인해 좌안에게는 유리하지만 좌타자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안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구장이 됐는데요. 토론토에서 2년 연속 2점대 평균 자책점과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달성했던 로저 클레멘스는 양키스로 옮겨 5년 동안 3.99를 기록하고 다시 휴스턴에서 3년 동안 2.40을 기록하는데요. 2007년 양키스로 돌아와 4.18을 기록한 후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사용 이후에 클레멘스는 토론토와 휴스턴에서 2.37, 양키스에서 4.02를 기록했던 겁니다. 양키 스타디움이 우한 투수에게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증명한 투수라고 한다면 필 휴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2013년 양키스에서 4승 14패 5.19였던 휴즈는 2014년 미네소타로 옮겨 16승 10패 3.52를 기록하게 됩니다. 휴즈는 2013년 양키 스타디움에서 1승 10패 6.32, 원정에서 3승 4패 3.88을 기록합니다.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요. 1998년부터 14년 동안 연평균 216이닝을 던지고 2011년 192와 3분의 2이닝 13승 11패 3.69를 기록했지만 34세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하비에르 바스케스입니다. 2003년 12월 양키스는 몬트리올의 에이스였던 바스케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양키스가 내준 선수는 닉 존슨, 후안 리베라, 랜디 초트였습니다. 2003년 몬트리올에서 올린 성적이 230과 3분의 2이닝 13승 12패 3.29였던 바스케스는 27세 시즌을 시작하는 젊은 투수였기 때문에 양키스의 에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그러나 바스케스는 2004년 양키스에서 198이닝 14승 10패 4.91에 그쳤고 바스케스에 실망한 양키스는 애리조나에서 랜디 존슨을 데려오면서 디오너 나바로, 브래드 할시와 함께 바스케스를 내주게 됩니다. 이때 바스케스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 자신을 1년 만에 쫓아낸 양키스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애리조나가 에릭 베다드 등을 받고 바스케스를 볼티모어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정말로 복수의 기회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드는 무산됩니다. 애리조나에서 1년을 뛰고 화이삭스에서 3년을 보낸 바스케스는 2010년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219와 3분의 1이닝 15승 10패 2.87을 기록하고 린스컴, 카펜터, 웨인라이트에 이어 사이영 4위에 오르는 대활약을 합니다. 이를 지켜본 양키스는 바스케스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이에 멜키 카브레라가 포함된 3명을 내주고 애틀란타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나 바스케스는 2010년 양키스에서 157과 3분의 1이닝 10승 10패 5.32에 그쳤고 2011년 다시 플로리다로 옮겨서는 192와 3분의 2이닝 13승 11패 3.69를 기록하고 은퇴합니다. 물론 바스케스가 양키스에서 실패한 것에는 양키 프레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시의 중론이었는데요.
하지만 제프 위버, 하비에르 바스케스, 필 휴즈, 조바 체인벌린, 이안 케네디 트리오 등 젊은 우완 투수들이 죄다 나가떨어지면서 양키스는 좌안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양키스는 랜디 존슨을 데려왔고 요한 산타나 트레이드를 시도했으며 CC 사바시아와 계약하게 됩니다. 좌중간 펜스가 짧아짐으로써 더 어려운 구장이 된 1976년 이후 양키스에서 2점대 규정 이닝 투수 2명이 나온 건 4시즌에 불과합니다. 1978년 론 기드리와 에드 피게로와 1979년 기드리와 토미 존, 1981년 기드리, 토미 존, 데이브 리게티, 그리고 1997년 데이비 콩과 앤디 패티시인데요. 이중 우완 투수는 1978년 피게로와와 1997년 콘 2명뿐입니다. 심지어 1981년 기드리, 토미 존, 리게티는 3명 모두 좌안이었습니다. 이에 양키스에서 규정 이닝 2점대 우완이 2명 나온 마지막 시즌은 19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어쩌면 양키스가 51년 만에 2점대 우완 2명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리 콜과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둘은 이미 양키스에서 2점대 시즌을 한 번씩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요. 콜은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2020년에 2.84, 세베리노는 2017년 23세 시즌에 193과 3분의 1이닝 2.98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콜은 지난해 1015경기에서 2.33을 기록하다가 부정물질 규제가 시작된 이후 15경기에서 4.25를 기록함으로써 3.23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같은 기간 게리 콜은 포신 구속이 97.3마일에서 98.0마일로 늘었지만 제구가 한가운데 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콜의 관건은 흔들린 제구를 다시 잡는 게 될 텐데요. 저는 콜의 시즌 막판 부진에 대한 스카포라스의 해명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콜보다 더 열세를 쥐고 있는 선수는 루이스 세베리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데뷔 시즌에 2.89를 기록한 세베리노는 2016년 5.83에 그친 후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017년 2.98을 기록하는데요. 평균 97.5마일의 포심을 던지며 코리 클로버와 크리스 세일에 이어 사이영 3위를 차지한 23세 투수에 대해 앤디 패티디 이후 최고의 자체 생산 선발 투수, 아니 사이영상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론 기드리 이후 최고의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인기상이나 다름없었던 2001년 클레멘스를 제외하면 양키스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우완 사이영 투수는 1957년 밥 털리입니다. 2018년에도 191과 3분의 1이닝 19승 8패 3.39를 기록하며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것 같았던 세베리노는 하지만 강속구의 저주를 이겨내지 못하는데요. 세베리노는 2019년 스프링 캠프에서 어깨 회전근 부상을 당하더니 재활 도중 다시 광배근 부상을 당합니다. 이에 정규 시즌 12이닝과 포스트 시즌 9이닝으로 2019 시즌을 마감합니다. 설상가상 세베리노는 2020년 3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음으로써 2020 시즌도 완전히 날리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지난 시즌 5월이나 6월, 늦어도 7월 초에는 돌아와야 했지만 이번에는 재활 도중 내전근 부상을 당해 시즌 종료를 2주 남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세베리노는 어깨, 광배근, 팔꿈치, 그리고 내전근까지 투수가 자주 당하는 모든 부상을 당했던 겁니다. 비록 정규 시즌 4경기에서 6이닝, 포스트 시즌 1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을 던지긴 했지만 세베리노는 9위만큼은 여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월 22일 복귀 전 평균 구속은 96.9마일이었습니다. 2019년 양키스와 4년 4천만 달러, 옵션 1년을 포함하면 5년 계약을 맺은 세베리노는 그러나 계약 이후 새 시즌 동안 18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는데요. 올해 115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세베리노는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 수 있으며 양키스는 2023년 1,500만 달러 옵션을 쓰거나 275만 달러 보상금을 주고 세베리노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베리노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양키스 선발진이 아메리칸 리그
최고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30경기에 선발로 나서 3.83을 기록한 좌완 조던 몽고메리는 198cm의 장신임에도 92마일 대 패스트볼을 던지지만 커브와 체인지업이 모두 좋은 데이비드 웰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해 144이닝을 던진 게 고무적인 정통파 우완 제이미슨 타이온과 기교파 좌완의 끝을 보여준 네스터 코르테스의 로테이션 구성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이온은 우완임에도 홈 1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25를 기록함으로써 양키 스타디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5.60에 그친 원정 성적입니다. 어쨌든 드래프트 동기인 하퍼와 마차도가 모두 3억 달러 계약을 따낸 만큼 올 시즌 후 FA가 되는 타이온 입장에서는 피가 끓어오르는 시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키스 로테이션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의 출발점은 콜과 세베리노가 최고의 원투펀치가 되느냐, 특히 세베리노가 정상적인 시즌을 만들 수 있느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양키스는 2명의 2점대 투수, 51년 만에 2점대 우완 듀오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양키스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이 거대한 도전이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상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